그래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신기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2주 안에 잡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뭘 했더니. 이번 시간에 우리 농부의사이신 임동규 선생님의 이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라는 책 가운데 있는 임동규 선생님의 평생에 청진기를 버리고 시골에 가셔서 청진기 대신에 곡괭이, 감자 캐고 고구마 캐고 도마도 캐시면서 중증 환우분들을 치료하시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당뇨병 이렇게 먹으면 혈당 뚝 떨어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당뇨병이 성인병이라고, 과거도 아니죠. 최근에만 해도 당뇨병이 성인병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지만 저희는 매달 당뇨병 환우분들도 들어오시는데 요새 너무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청년들이 당뇨병으로 오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은 더 이상 성인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흔히 당뇨를 성인병으로 알고 계십니다. 췌장에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서 특별히 소아당뇨, 제1형 당뇨병과는 달리 인슐린은 분비되는데 세포 속으로 인슐린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대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당뇨병,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병이 아니라 1형과는 달리 일명 소아당뇨라고 불려지는 1형 당뇨와는 달리 제2형 당뇨는 인슐린은 분비가 되어지는데 세포 속으로 인슐린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세포 속의 그 문에, 세포 문에 삼겹살 기름때, 우유때, 하여튼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의 때들이 세포 속에 꽉 덕지 그 세포 문을 이렇게 껴 있어서 세포 속으로 띵동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면 네 들어오세요 하고 이게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문이 초인종이 망가졌어요. 초인종 리셉터가 망가져서 아무리 띵동띵동 눌러도 세포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세포문에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의 이 때가 덕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2형 당뇨병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 많이 나가고 비만한 성인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소아에서 1형이나 2형 당뇨병 역시 계속 늘고 있는 까닭에 이제는 소아와 성인의 당뇨병의 구분의 의미가 이제는 무의미한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요새 정말 너무나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자, 국내 당뇨병 환자는 약 500만 명, 전체 인구의 1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약 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에서 15%가 당뇨병 환자로 진단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당뇨 환자가 증가하는 것일까요? 한국의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늘어가는가를 봤더니 2003년에는 401만 명 가운데 아마 지금 2020년대에 지금 618만 명 가운데에서 2025년, 2030년이 되면 무려 722만 명으로 늘어날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10년간 그렇다면 소아당뇨병 환자의 수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봤더니 2006년에 4,079명에서 2015년에는 5,338명으로 9년 사이에 무려 31%가 증가한 이런 사례들을 보면 당뇨병은 이제 더 이상 성인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현대의학에서 주 원인으로 당뇨병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생기는 병으로 이해들 하고 계십니다. 누령이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훈자족과 같은 장수천의 당뇨병이란 말 자체가 아예 생소합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 당뇨병의 발생이 40대에서 60대에 70%가 집중될 정도로 중년과 장년에서 발병하고 청년기 당뇨병 발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그 유전이나 나이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비교적 젊은 30, 40 세대에서 당뇨주의보가 사이렌이 켜지고 있습니다. 무려 2015년에 41만 명에서 2019년에 49만으로 약 20%나 당뇨 환자들의 추세가 늘어가고 있는 30, 40 세대에서도 저렇게 늘어가고 있고 2019년에 연령병 환자 비율을 보니까 40대에서 60대의 당뇨병 환자의 비율이 이렇게 최근에 70%가 집중될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암 외에도 담도암 말기 할머님이
벌써 당뇨병 약을 30년 이상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여기도 지금 상고병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환우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신기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2주 안에 잡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뭘 했더니 저녁에 밥을 안 먹고 해독식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여러분의 몸 체력에 맞춰서 해독식을 했더니 당뇨약을 먹으면 그냥 그대로 저혈당이 너무 심각하게 와서 약을 끊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독식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그 설탕을 먹어서 당분을 많이 먹어서 당뇨병이 생기는 것일까? 당뇨의 진짜 이유는 물질의 풍요에 따른 비만 인구의 증가입니다. 특별히 비만이 되는 아까 과체중과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과체중과 비만은 특별히 당뇨병은 식단에 의해서 당뇨병이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그래서 저녁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늘마을에 오셔서 저녁을 과일만 먹었는데도 벌써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부터 공복혈당이 정상적으로 70에서 110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모님들 많이 보십니다. 환자들 오셔서 놀라세요. 내가 약을 평생 20년, 30년 먹다가 당뇨약을 끊으라 그래서 심장이 덜렁덜렁 거렸는데 와서 당뇨약을 끊고 하루 이틀 저녁에 과일만 먹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평생 100대 단위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공복혈당이 100이 됐어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28년째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은 특별히 과체중과 비만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과 같은 그런 식단에 의해서 여러분의 이 당뇨병이 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음식을 드시면서 운동을 하지 않아요. 예,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계속 앉아서 업무를 보거나 이러기 때문에 당뇨병에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다음 시간에 재밌는 2부에서 얘기하겠지만 스트레스 증가가 YTN에서 그 뉴스에 보도되니까 스트레스에 의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도 역시 당뇨병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히포크라테스가 나옵니다. 이 나이팅게일 선서나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그 당시 당뇨병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뇨병이 희박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당뇨병은 현대 문명의 산물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피자, 치킨, 삼겹살, 현대 문명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직시해야 당뇨병 예방과 치유의 길이 비로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우리 아버지가 당뇨병이었기 때문에 나도 당뇨병이 아니고 또 내가 나이 먹었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뱃살이 두둑해지면서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라테스 당시에 당뇨병이 없었던 것처럼 이 우거지 먹고 무나물 먹고 시래기 드시고 패스트푸드 식단을 제어하시고 자연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우리 몸이 그렇게 건강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비만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단을 바꿔보지도 않고 인슐린 펌프를 달거나 또는 인슐린을 처방을 받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당뇨병이 다시는 재발전이 되지 않는 하늘마을 식단으로 하시니까 오신 지 그 다음 날부터 이 공복혈당이 정상으로 잡혀서 나가실 때까지 한 달, 두 달 정상적인 공복혈당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을 저는 매달 목격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따라서 비만을 일으키는 설탕이나 정제식품, 특별히 지난 시간에 당뇨병에 웬 보리밥? 여러분은 당뇨병 환자는 보리밥 드세요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보리쌀도 역시 흰쌀과 마찬가지로 도정되고 정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미에 있는 비타민 B1이나 티아민군, 비타민 B6나 B12 같이 이 뇌를 안정시키는 그런 영양소가 다 파괴된 채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계속 신경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 이유가 바로 정제된 곡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흰쌀이나 흰물가루나 보리쌀과 같은 정제식품 그리고 가짜 탄수화물이 뭔지 아시죠?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 도정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진짜 탄수화물을 드셔야 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은요 탄수화물 하면 흰밀가루, 피자 이게 다 탄수화물 음식으로 알아요. 사실 이거는 가짜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게다가 또 동물성 식품, 인슐린이 분비는 되는데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뭡니까? 세포분에 덕지 기름때가 끼어서 자, 이게 굉장히 큰 원인이 되고 인스턴트 식품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이요. 현미밥, 채식으로 바꾸는 순간 곧바로 혈당이 뚝 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이모님들도 매달 하시고 저희들도 매달 합니다. 여러분이 인슐린 펌프 달러 가시기 전에 인슐린 인젝션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식단을 바꿔보세요. 원 다이어트로 바꾸시면서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분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 28년 동안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동거동록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늘마을 식단과 프로그램을 따라 하시면서 저는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과일식하고 그 다음 날부터 벌써 공복 혈당을 되시면 안정선으로 70에서 110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나가실 때까지 그리고 나가서까지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상고병 잡는 특효약이 이 저녁에 과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특별히 이제 암 환자분들의 해독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고병 잡는 특효약인 저녁 과일식과 해독 프로그램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인슐린을 먹던 분들이 저녁에 과일식하니까 저혈당이 와버려요. 그래서 당뇨약을 드셨다가는 혈당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약을 끊고 싶어서 끊는 게 아니라 저혈당이 와서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이런 경험을 저는 매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슐린 펌프를 달기 전에 속효성 인슐린을 먹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원 다이어트로 현미 채식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당뇨병을 해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